추위에 손과 발이 시려오는 계절. 차가운 손과 발 때문에 집안일하기 두렵다고요?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못 자겠네. 얼음장 같은 손발 때문에 잠 못 들기 일쑤. 양말을 신어도 그때뿐이니 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원망스럽다고요? 차가운 손발의 공포, 젊은 여성도 예외가 아닌데요. 한가로이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 참 다정해 보이죠. 함께 있는 이 순간이 행복하기만 한데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차가. 차가운 손발, 사랑의 방해꾼이 되어버렸네요. 겨울이 되면 더 괴로운 수족냉증. 오늘 그 원인과 증상,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저렇게 겨울만 되면 네. 손발 차가워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저도 손발이 좀 많이 차가워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너무 차서. 그러세요? 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지원 씨가 더 찬데요? 저 이렇게 차가운 네, 여자인가요? 저도 굉장히 손발이 차가운데요. 꼭 겨울에는 그래서 장갑을 껴야 되고요. 또 밤에 너무 차서 이렇게 쉽게 잠이 들지 못할 정도까지 네. 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겨울 더 춥다고 하니까 아주 걱정이 돼요. 지금. 걱정이네요, 저도. 네. 우리 지원 씨의 이 차가운 손을 잡아줄, 따뜻하게 잡아줄 남자친구가 좀 하루빨리 생겨야 할 텐데. 정말 저희들처럼 많은 여성들이 손발 차가운 이 수족냉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수족냉증이 별다른 특이 증상이나 통증이 없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여성의학과 유동열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손발이 찬 증상이 주로 뭐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손발이 차다고 해서 무조건 뭐 수족냉증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손발이 차다고 해서 네. 무조건 수족냉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 손이 몹시 차갑게 느껴지는데도 네. 상대방은 별로 차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저는 제 손이 별로 차갑지 않은데도 네. 상대방은 많이 차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듯 수족냉증의 냉감은 각 개인마다 느끼는 주관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그게 진단이 쉽지 않은데요. 통상적으로 손발이 차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느낀다면 그것을 수족냉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손발이 차다는 것만으로는 수족냉증이라고 진단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좀 스스로 이걸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자가 진단 방법으로 지금 자가 테스트 6개 항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첫째, 손발이 차고 저리다. 다음으로 손바닥, 발바닥에서 식은땀이 많이 난다. 배, 특히 배꼽주위가 차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한다. 평소 기운이 없고 피로를 자주 느낀다. 얼굴이 희고 창백한 편이다. 이렇게 6개 항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 3가지 이상이 자기에게 해당된다면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한 3가지, 적어도 3가지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수족냉증이라는 게, 뭐 손발 찬 거 외에는 별다른 네. 뭐 특이한 현상이, 뭐 증상이 있지를 않으니까 네. 별로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냥 또 방치를 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수족냉증을 방치하다 보면 네.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냉대하증, 불임 등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족냉증의 그 30%를 앓고 있는 네. 그 레이노 증후군이 있는데요. 네.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손발이 추위에 노출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했다가 네.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고 또 심하게 되면 검정색으로 바뀌는 그 괴사까지 일으키는데요. 이러한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치료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진 보니까 무서운데요. 무서울 정도예요. 단순하게 예. 그냥 방치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수족냉증에 의심되시는 분들은 꼭 병원에 찾아가서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수족냉증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원인이 참 궁금해요. 예, 수족냉증의 그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네. 추위에 장시간 노출이 되다거나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 비만, 또 여성의 경우에는 그 출산이나 네. 폐경 같은 호르몬 변화, 그리고 그 경구 피임약 복용 후에 어떤 부작용, 그다음에 흡연 등이 주 원인이 되는데요. 네. 특히 여성의 경우 그 연령별로 그 원인의 그 차이가 있는데요. 그 20대 여성의 경우를 보면 다이어트와 그 불규칙한 식생활, 또 운동 부족, 하의를 그 짧게 입는달지, 이런 뭐 하의 실종이라고 뭐 요즘 이야기하던데요. 또 30대 여성은 출산 후에 그 몸조리를 잘 못해서 수족냉증이 올 수가 있고요. 중년 이후의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로 인해서 수족냉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네, 대부분 여성들이 수족냉증이 많은 편이고요. 남자는 수족냉증이 있다는 얘기를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남자들은 손이 따뜻하죠. 보통 따뜻했던. 네. 수족냉증은 네. 이게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건가요? 남성들도 가끔 그 수족냉증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가끔 제 손이 차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수족냉증 환자의 80%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주로 일어나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이나 폐경과 같은 호르몬 변화를 많이 겪게 되고 또 남성에 비해서 예민하고 또 쉽게 긴장을 하기 때문에 수족냉증이 올 확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애도 낳아야 하고 네. 또 폐경을 맞기도 하고 여성들이 참 이래저래 고생이 많아요. 다들 그렇습니다. 좀 더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수족냉증의 원인과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좀 생활 습관을 알아볼까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방치하면 커다란 병을 불러올 수 있는 수족냉증. 생활 속 작은 습관들만 고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수족냉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한창 설거지 중인 주부.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하는 설거지. 혹시 차가운 물로 하고 있진 않아요? 잠깐이라도 꼭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갈증이 날 때 어김없이 찾게 되는 시원한 물. 하지만 이것도 안 됩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를 드시는 것이 수족냉증에 좋다고 하네요. 차가운 베란다 바닥. 잠깐이라고 혹시 맨발로 다니시진 않나요? 꼭 실내화 신는 거 잊지 마세요. 외출할 때도 반드시 챙길 것이 있습니다. 장갑을 껴서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게 좋고요. 유산소 운동 또한 도움이 되는데요. 걷기나 등산, 가벼운 달리기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수족냉증을 개선시키는 또 다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수족냉증이란 말 그대로 손발이 지나치게 찬 것을 말하는데요. 그게 진행하게 되면 손발이 붓거나 저릴 수도 있고 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냥 두면 심각해질 수도 있는 수족냉증. 우리 몸의 혈자리만 자극해줘도 수족냉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엄지와 검지 사이에 위치한 합곡혈,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곳인데요. 1회에 5초씩 총 3회 정도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지그시 눌러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손목에서 위로 5c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뇌관혈인데요. 눌러주면 냉증 외에도 소화나 신경계통,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압 외에 마사지도 좋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손톱 양 옆을 강하게 누르셨다가 쪽으로 잡아 빼듯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손끝에 있는 정혈을 자극을 해서요. 말초까지의 순환을 도와서 이 수족냉증에 효과 있는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지압법입니다. 발바닥을 구부렸을 때 사람 인자 모양으로 움푹 들어가는 용천혈을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용천혈을 자극하면은 이 생식기와 자궁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역시 하체로의 순환을 도와서 수족냉증을 개선시켜 줍니다. 다음은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5cm 위에 위치한 삼음교혈인데요. 혈액순환 촉진뿐만 아니라 자궁 건강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다리 마사지는 발로 내려온 혈액을 심장 쪽으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법은 지압봉을 사용하셔서 3회씩 안쪽, 바깥쪽, 그다음에 뒤쪽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거나 약하게 누르면 효과가 없다니까요. 적당한 세기를 유지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하루에 서너 번, 한 번에 60차례 정도 흉적 시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요. 단 양 손바닥을 정확히 마주치면서 해야 효과가 좋답니다. 수족냉증을 완화시켜주는 대표적인 방법. 수욕이나 족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무조건 따뜻한 물에 담가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물 온도는 40대 전후, 즉 38도에서 42도가 적당합니다. 43도 이상이 되면 교감신경이 오히려 흥분하기 때문에 더 말초혈관의 수축을 일으켜서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의 온도는 가능하면 42도 이내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의 온도를 맞춘 다음 발을 담그는데요. 이때 물의 깊이도 중요합니다. 물의 깊이는 발 안쪽 복사뼈에서 5cm 정도 잠기도록 물을 부어서 족욕을 하면 되겠습니다. 발을 담근 상태에서 용천혈을 눌러주거나 천천히 마사지를 해준다면 효과가 더 크겠죠? 또한 물의 온도가 식지 않도록 따뜻한 물로 자주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욕이나 족욕을 할 때 마른 쑥을 넣어보세요. 마른 쑥은 몸을 더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입욕제로도 좋고요. 또 물 온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쑥 대신 생강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네요. 차가운 손발 때문에 고통스럽던 겨울은 이제 그만. 적절한 생활 습관으로 올겨울 따뜻하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평소에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지키지 못해서 그동안 수족냉증을 키웠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조금만 신경 쓴다면 수족냉증도 정말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뭐든지 음식에 네. 달려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수족냉증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에너지 대사율을 높여주는 생선이나 콩, 계란, 네. 닭고기와 같은 고단백 식품과 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제철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찹쌀이나 마늘, 부추, 파, 들깨 등도 복용을 하면 수족냉증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근데 조금 전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따뜻한 차도 도움이 된다고 네. 나왔어요. 차도 뭐 종류가 다양해서요. 그중에서 도움이 되는 차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가 좀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그 겨울에 마시는 차 하면 네. 우선 그 생강차가 떠오르는데요. 생강만 달여서 마시는 것보다도 네. 생강에다가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추나 또 담을 삭혀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귤껍질, 네. 귤피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달여서 마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이 이외에도 당귀, 청궁, 계피차나 인삼 대추차, 유자차,
모과차 등이 수정냉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오늘 점심 때요. 네. 유자 생강차를 마셨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유자차도 그렇고 생강도 그렇고 다 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네요. 차였네요. 좋은 선택을 예, 하셨네요. 저희 같이 이렇게 손발 찬 여성들은 유자 생강차도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분들 보면요, 이게 사우나를 하고 나면 좀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 해서 사우나 자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 사우나도 좀 도움이 되나요? 사우나를 가볍게 하면 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우나를 해서 땀을 지나치게 많이 내게 되면 땀으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나 비타민 C, 무기질 같은 것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또 땀은 열을 방출시켜서 우리 몸을 식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냉증이 있는 분들이 땀을 많이 내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서 냉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사우나를 할 때도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평상시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되 땀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말이 그러게요. 여기서 맞는 것 예. 같아요. 정말 땀이 너무 지나치게 날 정도로 하지 않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신 분들 좀 꼭 이것만큼은 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족냉증이 있다고 해서 네. 임으로 인삼이나 홍삼제제, 흑염소, 건강식품들을 이렇게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식품이 물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은 있는데요. 이것을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두통이나 어지러움, 또 안면 홍조, 또 심장에 두근거리는 네. 그런 증상, 그런 부작용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수족냉증이 있다면 꼭 그 전문의와 상담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어떤 병원을 찾아가는 거죠? 한방병원이 됐든 네. 양방병원이 됐든요. 네. 그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한 부분을 뭐 양방이나 한방에 와서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지금 마지막 말씀 중에 네.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저희가 그냥 홍삼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에 네. 좋다고 하니까 많이들 많이 그냥 드시잖아요. 일상적인 음료처럼 복용을 하시는데 사실은 네. 홍삼 같은 것도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전문의와 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좀 또 인상적이네요. 네. 예. 오늘 정말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족냉증 앓고 계신데 그런 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부쩍 정말 추워졌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추웠죠, 네, 지한 씨. 굉장히 추웠어요. 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아마 또 손발 차가우신 분들은 더욱 더 추위를 아마 느끼실 텐데. 오늘 저희가 방송해드렸잖아요. 이 네. 방송 보시고 손발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는 방법 익히셔서 좀 따뜻한 겨울 올해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은요, 정겨운 고향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대하도의 이 구수한 고향 이야기 전해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